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버클리 핵심 어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이 영토자 복화 22000에서는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중급 어휘,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IQ 때문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토자 복화 22000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이 consume이라는 단어와 이 devour이라는 단어와 이 gobble-up이라는 표현과 이 swallow라는 이 표현들의 핵심 다이어들을 오늘은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이 sum이라는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 sum은 바로 tak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take.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1차적인 의미는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잡고 이동을 하면 바로 공간적인 이동, 다시 말해서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 머릿속으로 잡으면 바로 생각하다 또는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assume the responsibility가 그럼 뭐예요? 그냥 책임을 잡는 개념이죠. 떠맡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take라는 동사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resum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re라는 접두어는 바로 again, 다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잡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잡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resume라고 하죠. 이거 뭐예요? 다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을 다시 잡기 위해서 쓰는 서류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이죠. assume, presume 다 뭐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다니까 뭔가를 가정하다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생각하다, 가정하다, assume, presume 이 두 단어 암기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어휘박사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핵심 다이어인 consume, devour, gobble-up, swallow라는 단어를 원어민의 암기법인 영어식 사고방식을 활용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죠. consum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con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sume이라는 단어는 뭐다? tak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잡았어요. 음식을 받아들이면 먹다가 되는 것이죠. 섭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잡다 또는 뭐뭐를 먹다 이 두 가지 기본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take drugs라는 표현이 뭡니까? 약물을 복용하다, 마약을 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죠. 핵심 다이어 consume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잡다, 먹는 개념이죠. 음식을 take인하면 뭐예요? 먹다, 마시다, 섭취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바뀌어서 대상이 시간이나 연료나 에너지가 되면 시간이나 연료나 에너지를 take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소비하다, 소모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체가 탐욕입니다. 탐욕이 어떤 사람을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탐욕에 사로잡히는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주체가 화재입니다. 대상이 건물이에요. 그럼 화재가 건물을 잡으면 뭡니까? 건물이 화재에 휩싸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sume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소비하다로만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다와 먹다, 잡다와 먹다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영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어떤 예문을 보실 때 이 동사의 주체가 무엇일까, 이 동사의 대상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주체는 뭡니까? 전기산업이 되죠. 대상은 뭐가 됩니까? 화석연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산업은 많은 양의 fossil fuel, 화석연료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소모하다, 소비하다, 먹는다라는 개념이죠. 소비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주체가 사람이네요. 대상이 뭡니까? 많은 양의 술이 되겠죠. 그는 사망하기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 임도 수동태가 나왔죠?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바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바로 이 그리드가 되겠죠. 이 그리드의 의미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그 여자를 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여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역시 수동태네요. 그럼 야가 주어가 뭐가 돼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야가 뭐가 된다?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재가 호텔을 완전히 잡았다는 얘기죠. 재빨리 잡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호텔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체와 대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문장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오늘의 시노님입니다. 오늘은 먹다, 섭취하다. 매우 중요한 devour, gobble up, 이 swallow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evour이라는 표현이죠. 니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이 무의오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뭐라는 단어는 이 모이스에서는 나온 단어고요. 이 모이스는 어원 자체가 바로 마우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입으로 말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입에 또 하나의 역할이 뭡니까? 먹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막 완전히 막 먹어 치우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구잡이로 막 개걸스럽게 먹는 이미지가 이 디바울이라는 동사에 있는 것입니다. 핵심 다이어라고 그랬죠? 기본 의미가 뭐다? 뭔가를 마구잡이로 먹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몹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걸신 들리듯이 먹는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개걸스럽게 먹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엄청난 관심과 열의로 뭔가를 막 집어삼킬 듯이 뭔가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 그러면 탐독하다가 되겠죠? 탐독하다. 이 탐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리바월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뭔가를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표현을 이해를 했으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됐으면 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지금 이 리바월의 대상이 주체가 뭡니까? 굶주린 개가 되겠죠? 대상은 뭐요? 고기가 되겠네요. 굶주린 개가 그 고기를 막 개걸스럽게 걸신들리듯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배고프니까 걸신들리듯이 먹고 있죠, 이렇게. 이 표현의 동의어가 바로 이 거부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말이에요. 이때 대상은 음식이네요.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greedily 또는 eagerly라는 표현이 탐욕스럽게 막 열렬하게 강렬하게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죠. 이 리바울의 주체는 역시 사람이고요. 대상은 everything이 되겠네요. 그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리바울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여자의 손이 전치사 오는 바로 접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간에 손에 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뭐요? 리바울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책이나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워 삼킬 듯이 읽어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탐독했다는 얘기입니다. 탐독하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주체가 뭐예요? 불길이 되겠죠? 불길이 대상은 뭡니까? 집이 되네요. 불길이 그 집을 완전히 집어 삼켰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완전히 삼키는 동사에는 engul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gulf라는 단어는 바로 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멕시코만을 the Gulf of Mexico라고 하는 겁니다. 만은 바다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여기 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막 폭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불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바다가 뭐예요? 이 배를 집어삼키겠죠. 이런 개념에서 engulf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련 연상어휘를 세 단어를 설명을 해줄게요.
모라시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여기서 이 모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먹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먹는 개념이 되는데 이 모라시티라는 단어 폭식이에요. 폭식. 엄청나게 먹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먹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뭐예요? 뭔가를 막 탐욕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드의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물리미어라는 표현과 아나렉시아라는 표현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물리미어가 뭐냐면 폭식증입니다. 폭식증. 이 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황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황소. 소처럼 처먹는다는 얘기예요. 소처럼 처먹는다. 그 다음에 아나렉시아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이런 단어는 한 번만 봐도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이라는 단어가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 오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롤의 어원이 뭐예요? 바로 마우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먹지 않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바로 거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허비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허브라는 단어가 뭡니까? 허브, 약초, 풀을 의미하죠. 풀. 그래서 이 허비몰이라는 단어는 초식동물이 되는 겁니다. 초식동물. 세 번째, 옴니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옴니라는 단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옴니라는 단어는 바로 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오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는 뭐다? 먹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옴니보로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잡식성의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뭐예요? 어디에 두루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두루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어죠. 로커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는 로컬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로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국내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먹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국내산 식품만 먹는 사람을 로컬볼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내산 식품만 먹는 사람을 로컬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신조어가 되겠죠?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브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비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바로 마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그냥 암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상법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맛있는 곱창, 곱창으로 연상을 하시면 이 단어가 머릿속에 암기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창이 배가 고파요. 그러나 곱창을 막 먹는 거예요. 곱창을 걸신 들리듯이 먹다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브롭이라는 표현은 바로 일업 또는 스왈로우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돼지처럼 고브롭하다는 얘기죠. 돼지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개념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표현을 고브롭, 와이거, 픽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사는요,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이 표현을 영영사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조직이 더 작은 조직을 고브롭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조직을 통제하거나 그 조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회사가 나와 있네요. 고브롭이 나와 있죠. 고브롭의 주체는 뭡니까? 이 회사를 의미하는 말이죠. 대상은 뭡니까? 더 약한 경쟁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약한 경쟁 회사를 고브롭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는데 인텐톤이라는 표현을 몰두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어삼키는데 몰두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영영사전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무엇인가를 고브롭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과 같은 것들이죠. 머니와 같은 것들을 고브롭 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 한다?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예문을 보세요. 그 회사의 비용이 수익의 44%를 뭐요? 고브롭 한다는 얘기죠.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비용이 그 수익의 44%를 차지한다가 되는 것이죠. 다 잡아먹는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스왈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왈로우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로 제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몰드, 제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비라는 개념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바뀝니다. 보세요. 기본 의미는 뭡니까? 제비가 물이나 먹이들을 삼키는 개념이에요. 기본 의미가 뭐다? 삼키는 개념이에요. 음식 등을 삼키다, 목구멍으로 넘기다의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비가 물이나 먹이를 삼키는 개념이에요. 음식 등을 삼키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조할 때 뭐요? 침을 삼키죠. 마른 침을 이렇게 초조할 때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을 swallow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는 다른 대상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을 다 집어삼키면 뭐요? 다 써버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유예는 유저비나 이그조스트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의견을 삼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뭐예요? 억셉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분노나 모욕 등을 삼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억누르고 참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이 swallow라는 단어를 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복을 해봅시다.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삼키는 의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추후의 대상이 음식이네요. 주체는 사람이 되겠죠? 음식을 잘 추하거라 이런 얘기예요. 잘 씹어라. 뭐 하기 전에? 그 음식을 swallow 하기 전에. 이게 swallow가 뭐 여기서는? 당연히 삼키다가 되겠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swallow hard라는 표현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그 남자에게 뭐요?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이죠. 나는 그 여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 여자가 수동태가 나와 있네요. swallow의 대상이 뭐다?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체는 뭡니까? 어둠이 되네요. 어둠이 그 여자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녀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이제 모습을 감추게 될 때까지 도로를 내려가는 그 여자를 지켜보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나의 월급이, 여기 수동이 나왔죠? PP가 나와 있죠? 그럼 주어는 뭐다? 바로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죠, 대상. 그럼 주체는, 야가 주체가 되겠네, 주어가 되겠네요. 렌트라는 표현이 바로 집세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밀스라는 표현이 바로 공과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집세나 공과금이 대부분의 나의 월급을 다 삼켜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 급여의 대부분을 집세와 공과금이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내 급여는 대부분이 집세와 공과금에 다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나는 그 여자의 변명을 swallow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변명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문입니다. 대상이 뭡니까? 의심이네요. 의심을 완전히 그냥 삼켜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심이 나는 것을 억누르다라는 개념이에요. 의심이 나는 것을 뭐다? 억누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문이죠. 나는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 그냥 앉아서 뭐를 했어요? 모든 그들의 말을 다 뭐 했어요?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 참았다라는 얘기죠. 말을 다 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가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학점어원 연상법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의미를 이해하시면 다이어는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노님까지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난 네이버리 아니라 네버리라고 그랬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